아제르바이잔은 이란과의 국경에 자국 군대를 배치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전투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갈등에는 이미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란이 아제르바이잔에 비열한 공격을 가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배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전만 해도 이 나라의 지도자 이람 알리예프가 알리 하메네이의 서거와 관련해 이란에 애도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무인기가 아제르바이잔의 나이체반 도시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드론 한 대가 명중하면서 나이체반 공항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또 다른 드론은 셰케라바드 마을의 학교 건물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한편 앞서 터키는 이란 쪽에서 자국 영토를 향해 날아오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죄송하지만 미쳐가고 있으며 무차별적으로 아무 곳에나 무질서하게 공격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토에서는 이미 터키에 대한 공격이 나토 헌장 저조에 따라 동맹 전체가 전쟁에 개입할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바쿠의 강력한 항의 직후 테헤란에서는 자신들이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드론을 전혀 띄우지 않았으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쿠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참고로 이런 행동들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월 5일 아제르바이잔이 이란과의 국경에 자국 군대를 배치하고 완전 전투태세로 전환시켰습니다. 모든 병사, 부사관, 장교들의 휴가가 취소되었고 이미 휴가 중이던 장교들도 긴급히 복귀 명령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란과의 국경에는 드론과 적어도 항공기를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배치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제르바이잔의 정치인들은 처음에는 말을 조심스럽게 골라가며 국가가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나 지휘관, 즉 최고 지도부가 아닌 이들의 어떤 행동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날 아제르바이잔 정치인들이 말했듯이 미사일이나 드론이 경로를 이탈해 우연히 아제르바이잔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쿠에서는 이란에 지상군이 투입된다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싸움에 합류할 것이고 수만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이웃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국경이 봉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아제르바이잔이 이란 국민에게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전날 바쿠에서는 이란의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3월 4일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는 아제르바이잔 주재 이란 대사관을 방문해 하메네이와 많은 민간인들의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이람 알리예프 대통령은 이란 방문 중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의 만남을 항상 가장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바쿠가 비교적 온건한 접근을 한 이후 이란은 드론 공격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3월 5일 이란 드론이 아제르바이잔의 나이체반 시를 공격했습니다. 드론 한 대가 나이체반 공항 건물을 타격해 피해를 입혔고 또 다른 드론은 셰케라바드 마을의 학교 건물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공항 부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번 공격에 대해 항의 의사를 표명하고 공격을 규탄했으며 테헤란에 이 문제에 대해 해명을 제공하고 설명을 하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즉 현 단계에서도 말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최대한 온화하게 혹시라도 이것이 우연일 수 있으니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는 테헤란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자 국가안보회의에서 연설하며 아제르바이잔 군대와 기타 치안 기관들이 비상전투 준비 태세로 전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예프는 나이체반에 대한 공격을 테러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야톨라 하메네이 암살 이후 이람 알리예프를 제외한 어떤 국가 정상도 이란 대사관을 방문해 조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것이 배은망덕의 뚜렷한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알리예프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테러 행위를 저지른 비열한 자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 직후 테헤란에서는 곧바로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며 드론도 전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음모이며 유대인들이 이란 드론으로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군 총참모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이슬람 공화국 이란은 모든 국가, 특히 무슬림 국가들과 인접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하며 자국 군대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을 향해 드론을 발사했다는 정보를 부인합니다. 무슬림 국가들 간의 관계를 훼손하려는 불법 시온주의 정권의 이러한 행위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은 이슬람 공화국 이란을 비난하기 위해 해당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는 증거가 있었나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총참모부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이 문서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문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이란의 반박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제르바이잔 국방부의 성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군대가 아제르바이잔의 나이체반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4대의 무인 항공기를 보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군 부대에 의해 무력화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 인프라, 특히 수업 중이던 중학교 건물을 향해 보내졌습니다. 학교를 향해 날아가던 무인기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근처에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우리나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의 안전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 행위는 결코 무대응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즉, 바쿠에서는 테헤란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바쿠에서는 이란 정권의 부인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보복 공격을 위해 자국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란이 아제르바이잔과 충돌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이란과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란에는 아제르바이잔보다 더 많은 아제르바이잔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평가에 따르면 이란에는 1200만에서 2200만 명이, 아제르바이잔에는 1000만 명의 아제르바이장애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아제르바이잔에는 19세기에 자신의 역사적 영토가 페르시아와 러시아 제국 사이에 분할된 것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북이란 지역입니다. 바쿠에서는 이 지역을 종종 남아제르바이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란에는 동아제르바이잔, 서아제르바이잔, 아르데빌 주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란 당국을 자극하며 그들은 북부 지방에서 분리주의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아제르바이잔과 이스라엘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비판해 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게 이란은 크고 위험하며 무장한 이웃입니다. 그리고 거의 독립을 얻은 순간부터 이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이슬람 혁명의 수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공격은 죄송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의 행동에 자유를 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전날 튀르키예는 나토의 방공 시스템이 터키 영공으로 향하던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동맹국이 중동 분쟁에 처음 직접 관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란이 나토 회원국을 공격했다면 동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터는 동맹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튀르키예 영공으로 향하던 그 미사일 격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토 헌장 5조의 집단 무력 대응 조항 적용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스폰서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